안녕하세요. 네. 계획서는요, 앞으로 원래는 제본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못했어요. 뒷부분을. 변시 문제를 우리 쪽으로 조금 바꿔 쓰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제본으로 나갔다가, 삼순환, 어차피 이수는, 이거 가지고 이수는 삼순환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험 볼 거예요, 바로. 바로 이렇게 페이지 내에서, 오늘 나간 페이지 내에서 50점 시험 매일 볼 거예요, 매일. 매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첨삭은 별도로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길 거예요, 점수를.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 이렇게 해가지고, 50점 가지고 몇 점 정도 본인이, 그러니까 점수대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내가 몇 점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쓰면은 몇 점대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6회니까 그중에 15회를 계속 시험을 볼게요. 시험을 계속 매일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시험을 보니까, 수업은 7시부터 할 거고요. 시험은 6시부터 볼게요. 일단은 이제 연기 예비순환하고 일순환 때 나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왔다는 전제 하에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외우면 돼요. 글쓰기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쓰기의 가장 큰 선입견이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써서 상대방한테 제시해야지. 그러면은 무조건 점수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별도의 채점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딸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도 대신 써주고 그 다음에 학교 무슨 100일장 같은 거 있으면 자유주제아주 미리 써줘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게 외우게 해요. 토시 틀리면 혼나요. 토시도 조사까지 틀리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나름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건 딱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요. 중2 때까지는 맨날 대성 받고 오다가 중2 때부터 완전히 혼자 놀다가 갑자기 고1 때 이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이과를 가냐 했더니 이과를 가야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라. 갔어요. 딱 2학년 1년 딱 하더니 엊그저께 갑자기 아빠 나 문과로 돌리기 그런 거예요. 내일 모레가 이제 고3인데. 그래서 또 그래라. 그래서 또 혼자 옮겼어요. 왜냐면 문과로 가면은 제가 6등급이어도 1등급을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문과로 가면. 문과로 가면은. 그런데 올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학교, 여보세요? 네네, 지금 수업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안 온 줄 알고요, 학원에서. 다시 갈게요. 그래서 6등급에서 1등급 문과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어떤 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외운 상태에서 그게 그래서 개념과 개념 간에 이렇게 배열을 하는구나. 그게 이해예요. 어제 갑자기 이제 지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사회문화 과목인데 아빠 왜 개미들이 있잖아. 아침에 6시 일어나면 그걸 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그래? 그건 자연적 현상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사회문화. 사회문화에서 이제 사회라는 것은 개별인들이 복수를 이루어서 어떤 네트워크 상태를 만들잖아요. 그걸 사회라 그래요. 꼭 사람만 사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동에서 한번 그걸 배울 거예요. 기사동에서 우리 배워요. 그 사회가 뭔지를 우리도.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개미들이 아침 6시만 되면 일동 기상을 해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안 일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기능론과 갈등론을 또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에. 근데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유기체론에서 만든 이론이거든요. 여러분들 사회과에서 배우셨어요. 유기체론, 시스템 이론. 그럼 시스템 이론이 뭔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재정학, 법만 빼고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게 다 사회 유기체 시스템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시스템 이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 목적, 취지, 효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 동의어인데 이게
생존이에요. 서바이벌. 시스템의 생존. 그러니까 시스템 이론은 반드시 서라운딩스, 환경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환경이 없으면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배워요? 행정학을 둘러싼 정치학, 경제학, 사회, 문화적 환경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맨 앞에, 행정 맨 앞에. 이게 시스템 이론이라 배우는 거예요. 정치학도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 보면 정치를 둘러싼 각종 환경들 배우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정치나 행정이 혹은 경제도 경제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을 배워요. 국제관계부터 시작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생존이 생존. 근데 그 생존을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랬더니 기능적으로 하자. 기능론. 갈등적으로 하자. 갈등론. 기능론이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내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각자 하게끔 하자. 이게 기능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없냐면 보다 더 많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갈등론은 최고로 잘하는 놈을 하게끔 하자. 그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경쟁을 통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비교 개념이 들어가 있고 어떤 최고로 좋은 거라는 바람직한이라는 이런 뭐 어떤 용어들이 들어가면 갈등론으로 가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열심히 다 잘해. 사람은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 자신이 하는 몫만큼 해내는 거야. 그게 기능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능론으로 가야 돼요? 갈등론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거는 플라톤 시대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플라톤의 그 현인 철학 있죠? 그러니까 철인 정치부터 시작해서 철인 정치는 민주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인 정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플라톤이 이 민주정에 대해서 중우정이라고 해서 극히 배격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스승이 그 중우정에 의해서 투표행위에 의해서 독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중우라 그래요. 모인 민중들은 어리석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현인을 독살시킨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 것들이 다 그게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2차 과목에 어떤 기초적인 철학적 배경으로 다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으면 글들이 한결 쉬운데 꼭 그거 없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암기주의자예요. 암기주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대로 암기하시면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배출했던 학생들 중에 72점이 최고 점수. 그 친구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했었어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72점이 나왔었고, 한 4년 전인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올해도 최종 합격자 한 명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와서 딱 처음으로 5명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합격했더라고요. 그 친구도 가급적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려고 노력을 한 친구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노력을 해서 쓰세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그 미싱 링크는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메꿔 넣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조금 법학적으로 좀 메꾸자.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획서를 일단 보시면요. 계획대로 진도표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행정소송의 한계를 맨 처음에 배울 거예요. 행정소송의 한계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 한계를 이제 딱 근황하면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니까 행정소송에는 4개가 있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그 소송 전체 한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요. 이 행정소송의 한계로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취소소송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소송의 한계론이. 그러니까 그 한계론에서 이제 통과했어요. 한계 밖이 아니라 한계 내에 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취소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조문 보시면 9조에서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소송이에요. 법전에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소송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개 조항이 나머지 4개. 무효등 확인소송, 그다음 부자이기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총 5개의 소송을 나머지 한 10개 정도의 법조문 가지고 준용을 해요. 준용을. 그래서 취소소송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아니, 행정법을 가르쳐달라 했더니 웬 소송만 얘기해? 그게 아니고요. 행정법은 소송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행정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소송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국참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국참사원이 소송제도를 만든 기관이에요, 거기가. 행정법을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소송제도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통제할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고민들이 연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을 알고서 들어가면 도리어 글을 못 써요. 소송법을 알고서 그 소송법 내에 이 행정법의 실체적 내용들이 어느 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익혀야 글이 나와요. 그게 거꾸로.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구조, 소송 구조를 가지고 우리들이 배운다는 거.